조국 귀환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인턴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받은 자녀를 위하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고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월경 배우자와 공모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WFM 주식을 매입하는 등 직접 투자하면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주식 매입 비용으로 청와대 경내 ATM 기기를 이용하여 5천만 원을 송금하고 2017년 가을 무렵 특감반에서 유재수 금융정책국장 비위를 감찰하여 휴대폰 포렌식으로 다수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웅동학원의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의 가압류를 회피하는 대책을 세워 웅동학원의 채무를 연탈하는 등 다수의 비위 의혹이 점차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구속 예정 증명서를 발부함. 2019년 11월 5일 공익제보센터 대표 김태우 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구속 예정 증명서 발부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여러분 김태우TV 50만 구독 돌파 이것을 위해서 빨간색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공짜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대보건설 등 4개사를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금융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뉴스를 어제 오전에 딱 보는 순간 감이 딱 왔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진행하고 있구나. 딱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으로 검찰이 공보조차 못하고 있어서 법이나 수사를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의미를 오늘 상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수사 경험과 범죄척보 수식 경험을 살려서 그 의미를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보를 압수수색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금 추적이든 뭐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보 측이 유재수에게 뭔가를 금품이든 뭐든 무언가를 건네준 것을 찾아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기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유재수와 어떻게 연관된 건지 이걸 찾아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제 금융위를 압수수색한 거는요, 유재수가 금품을 받았다는 가정하에요. 이러면 그거 받고 나서 그 대가로 대보 측이나 어떤 기업에 어떠한 특혜를 줬냐, 어떠한 수혜를 줬냐, 이거를 어제 찾아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좀 안 풀리는 게 있는데 그 안 되는 거를 유재수가 업무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해줬다든가, 그 기업 자체의 금융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다든가, 계열사끼리 자금 문제나 M&A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다든가,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수사를 좀 해본 사람이면 지금 뉴스에서 어디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거 딱 보면요, 그 인미를 이 정도로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저의 이 예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정도 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친 거고요. 법원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 정도의 의심스러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해 준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의 압수수색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너 돈 받았냐? 너한테 돈 준 업체 한번 뒤져보자. 어떤 돈으로 니한테 줬고, 혹시 비자금 만들어서 그걸로 니한테 준 거냐? 그거 한번 보자. 그리고 너네 업체가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너한테 그 돈 준 거냐? 그거 한번 찾아보자. 딱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융위를 통보요. 이거는요, 야 유재수가 뭐 받은 게 나왔는데 그러면 왜 이걸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거 받고 뭘 해줬는지,
뭘 도와줬는지 정확히 한번 알아봐야겠어. 그 증거를 한번 찾아봐야겠어. 딱 이런 상황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쉬운 설명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유재수 본인 비리가 밝혀지면요, 그러면 감찰 무마는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손쉽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요즘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차를 몰고 어딘가를 운전해서 딱 가면요, 의외로 차가 안 막히고 슝슝 잘 뚫리는 거예요. 막 신나게 막 운전하고 있어요. 아니면 막 막히다가 갑자기 뚫려요. 그래서 90km 이상 달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야, 오늘 차가 안 막히네. 딱 이러면요, 그때부터 갑자기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가 막 기어가든가 아니면 딱 아예 서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차가 뚫리면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차 안 막힌다 뭐 이런 말이 그냥 생각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옆에 있던 저희 와이프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방정 떨지 말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꼭 차가 막히더라. 그랬는데 실제로 거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수개월 전에 문통이 그랬습니다. 이 정부 와서 권력형 비리가 한 번도 없다고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누가요? 조국과 유재수가요. 김의겸도 좀 그랬죠.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자, 문통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 안 막힌다고 생각 없이 얘기했었는데요, 정말 말조심해야겠습니다. 이 바닥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튼 조국이 신기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통이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조국이 이거를 보여주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통은 조국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사실상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지켜줘야겠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좀 보호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시켜 드려야겠습니다. 구속시켜 드려서 철벽 방어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속하게 긴급하게 오늘 구속 예정 증명서를 딱 발급해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객제보센터 대표, 이 정도 명함이면요, 이 정도 증명서 발부해 줄 그 정도 안 됩니까? 여러분, 참 요즘 윤석열호 검찰이 수사하는 걸 한번 보면요, 속이 시원합니다.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것을 딱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그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윤석열호 검찰이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던 그 문통의 그 이상적인 말을 책상 머리가 아닌 그 행동으로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검찰의 큰형님 따겁니다. 여권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자꾸 들이미는데요, 이거 검찰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제대로 일도 못할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낭비를 하는 겁니까?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쓰는 겁니까? 일종의 그거 한마디로 배임죄 아닙니까? 사실상 말이에요. 여러분, 공수처가 설령 생긴다고 해도요, 발족부터 1년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요. 특히 민변 출신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요, 그 양반들이 무슨 수사 실무를 해봤습니까? 변호사 때 그 검찰 15 하는 거 말고요, 2달짜리 그거 말고 실전 해봤냐 이겁니다. 전투를 치러봤냐 이거예요. 우린 봤지 않습니까? 실무 한번 안 해본 조국이 수석으로,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어떠한 행태를 보여줬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수처를 만들려고 우리 세금을 씁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요,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실무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거에 검사를 했다가 나갔던 분들, 한참 전에 나갔던 분들 데리고 와서 그 인력을 보충한다고 쳐도요,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못 따라옵니다. 회계분석 요원, 자금 세탁 수사 요원, 디지털 포렌식 요원요, 이분들의 이 수사의 핵심이거든요. 제대로 구비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현직 검찰에 가 있는데 현직 검찰 데리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수사 방법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수사 시스템이나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법원이 영장 힘들게 내주는 거 보세요. 예전 분들은요, 지금 상황에서 한번 수사했다가 기각당했거나 일부라도 기각된 그 영장을 딱 보면요, 완전히 멘붕이 빠질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래요. 그거 못 따라옵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공수처가 딱 설립이 되어서 일을 막 시작할 때는요, 그거는 안정되기 전까지 특검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임시검찰이에요. 한시적 조직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요, 뭐든지 부족해요.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입니다. 현직 검사와 현직 수사관들이 검찰에서 그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활약하지 않는 한은 그 특검은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입니다. 제가 특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검찰 현직이 그 특검에 파견 가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주도를 합니다. 뭐 공수처가 회계 분석한답시고 민간 회계사 데리고 온다고 해서 수사와 관련된 그러한 회계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를 또 익혀야지, 그 회계사분들이 수사를 많이 알고 몸에 익어야지 수사에 도움이 되는 회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정한 공수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경찰 수사하는 거 봤죠? 우리 김상교 의인을 그렇게 구타하고 코피 터뜨리고 피해자를 말입니다. 오히려 연행해버렸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공수처, 경찰, 이분들한테 여기에 지금 수사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본인 사건을 누가 수사한다, 그러면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말아먹을 걸 각오하면은 특정 조직이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해자란 말이에요. 어느 조직이 수사를 해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수사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검찰에 맡깁시다. 수사 지휘권도 검찰에 주시죠. 여러분, 우리 윤석열호 검찰에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이번 유재수 사건 그리고 조국 사건요,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편지 이것도 잊지 말고 한 번씩 더 써주십시오. 우리 동부지검 형사 6부에도 써주십시오. 뭐 돈 안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그게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람을 느낄 때가 가장 힘이 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유재수가 근무했던 그 금융위를 압수수색한 그 의미를 좀 쉽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수사로 그야말로 공정한 사회가 뭔지,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동부지검 형사 6부 파이팅! 이정섭 부장님 파이팅! 윤석열 총장님 파이팅! 감사합니다.